지난 강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과 워크스페이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상 편집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시퀀스의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고 서로 다른 크기의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오픈 다이얼로그 창에서 New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뉴 프로젝트 대화 상자에서 name에 원하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name에 02 bottom score 시퀀스를 입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기 위해 로케이션 오른쪽에 있는 브라우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Please select the destination path for your new project 대화 상자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저장할 폴더의 위치를 지정한 후 폴더 선택 버튼을 클릭합니다. New 프로젝트 대화 상자에서 디폴트 옵션이 선택된 상태로 OK를 클릭합니다. 편집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문서에서 다양한 미디어 소스를 활용하여 편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퀀스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퀀스란 무엇일까요? 화가의 시각에서 보면 시퀀스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로나 세로 방향의 직사각형 비율 또는 정사각형 비율을 갖는 일종의 도화지 또는 캔버스와 같습니다. 수채화 물감, 색연필, 파스텔과 같은 다양한 채색 도구가 있어도 도화지 또는 캔버스가 없다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것처럼 시퀀스가 없으면 영상을 편집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채색 도구를 사용하여 그린 하나의 그림이자 그 그림이 실질적으로 표현된 도화지 또는 캔버스와 같은 개념을 갖는 것이 바로 시퀀스입니다. 프리미어 프로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시퀀스는 타임라인 패널에서 편집자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한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 클립의 시각적 집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시퀀스는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 있는 개별적인 비디오 타임라인으로서 단일 시퀀스에서 다양한 미디어 소스들을 사용하여 독립적인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시퀀스를 사용하여 장편 다큐멘터리나 내러티브 영화와 같은 긴 비디오를 작은 장면으로 나누어 더 쉽게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각의 장면을 여러 개의 시퀀스로 만들어 편집한 후 완성된 여러 개의 시퀀스를 한 개의 최종 시퀀스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긴 비디오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시퀀스를 더 쉽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길이의 단순한 영상을 편집하는 경우에는 단일 시퀀스에서 미디어 클립을 사용하여 비디오를 편집하면 됩니다. 타임라인 패널은 시퀀스를 시각화하고 다양한 미디어 소스 클립을 드래그하고 드랍하여 원하는 방식으로 비디오를 정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타임라인 패널에는 시퀀스가 없는 상태, 즉 시퀀스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빈 타임라인 패널 상태이기 때문에 시퀀스의 이름이 타임라인, No Sequences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퀀스에 대한 설정을 다르게 지정하면 최종 비디오의 크기, 치수, 해상도가 다른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풀 HD를 위한 가로 방향의 유튜브 영상은 1920-1080 픽셀 크기를 사용하고 세로 방향의 유튜브 영상은 1080-1920 픽셀 크기를 사용하며 인스타그램은 1080-1080 픽셀 크기를 사용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시퀀스 크기를 프리셋으로 저장해 놓으면 언제든지 간편하게 원하는 조건의 시퀀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로 다른 크기를 갖는 3개의 시퀀스를 만들고 프리셋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풀 HD급 유튜브용 가로 영상을 위한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파일, New, 시퀀스 메뉴를 선택합니다. New 시퀀스 대화 상자를 보면 시퀀스 프리셋, 세팅스, 트랙스, VR 비디오라는 4개의 옵션 탭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퀀스 프리셋 탭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상의 포맷을 위한 사전 설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오른쪽 프리셋 디스크립션에서 선택한 시퀀스 프리셋 설정의 세부 속성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세팅스 탭에서 시퀀스 프리셋에 없는 시퀀스 설정을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트랙스 탭에서 타임라인 패널의 비디오와 오디오 트랙의 숫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의 파란색 트랙 숫자를 클릭한 후 원하는 숫자를 입력하면 비디오 트랙의 개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경우 트랙 네임에서 트랙 이름 왼쪽에 있는 Select this track for deletion 박스에 체크한 후 마이너스 모양의 Delete Selected Tracks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 트랙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모양의 Add a Track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 트랙의 개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VR 비디오 탭에서 VR 비디오를 위한 VR 영상의 속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퀀스 프리셋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영역에 있는 Available Preset는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의 코덱과 동일한 프리셋을 제공해 줍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촬영한 카메라의 코덱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영상 코덱과 동일한 프리셋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카메라로 촬영되어 다양한 코덱을 사용하는 영상들을 푸티지로 사용해 편집할 경우는 세팅스 탭에서 원하는 세팅 옵션을 개별 지정하여 시퀀스를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Available Preset에서 빈 공간을 클릭해 아무 프리셋도 선택하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팅스 탭이 비활성화되어 나만이 세팅 옵션을 개별 지정할 수 없고 트랙스 탭도 비활성화됩니다. 따라서 Available Preset에서 원하는 기본 프리셋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업자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Advanced Video Codec High Definition을 의미하는 AVCHD 폴더 안에서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Digital SLR 폴더 안에서 프리셋을 선택한 후 사용자 정의 프리셋으로 변경하여 설정하기도 합니다. 저는 사용자 정의 Full HD 영상을 만들기 위해 옵션이 가장 동일한 ARRI 1080p 29.97을 기본 프리셋으로 선택해 사용합니다. Available Preset에서 ARRI 폴더를 확장한 후 1080p 폴더를 확장하고 ARRI 1080p 29.97을 선택합니다. 세팅스 탭이 활성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프리셋 디스크립션에 선택한 프리셋의 세부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만의 시퀀스 세팅 옵션을 지정하기 위해 세팅스 탭을 클릭한 후 에디팅 모드에서 사용자 정의를 의미하는 커스텀을 선택합니다. 타임 베이스 29.97 프레임스 슬래시 세컨드 프레임 사이즈 1920 허리존털 1080 버리컬 16:9 픽셀 애스펙트 레이시오 스퀘어 픽셀스 1.0 필즈 노 필즈 프로그레시브 스캔 디스플레이 포맷 29.97 fps 드랍 프레임 타임 코드 워킹 컬러 스페이스 REC 709 샘플 레이트 48,000Hz 디스플레이 포맷 오디오 샘플스 프리뷰 파일 포맷 iframe only MPEG width 1920 height 1080이 디폴트 옵션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트랙스 탭을 클릭해 보면 3개의 비디오 트랙과 스탠다드 트랙 타입을 갖는 4개의 오디오 트랙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세팅스 탭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설정한 옵션 그대로 사용자 정의 프리셋으로 저장하기 위해 세이브 프리셋을 클릭합니다. 세이브 시퀀스 프리셋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유튜브 허리즌털을 입력합니다. 디스크립션에 1920, 1080, 29.97fps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Available Presets 하단에서 커스텀 폴더가 추가되고 그 안에 방금 만든 유튜브 허리존털 프리셋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퀀스 네임에 뮤지컬 허리존털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뮤지컬 허리존털 시퀀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허리존털 시퀀스 왼쪽에 막대 모양의 클립이 쌓여 있는 형태의 아이콘이 표시되는데 이 아이콘은 소스가 시퀀스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타임라인 No Sequences로 표시되던 타임라인 패널이 뮤지컬 허리존털 타임라인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하여 세로 모양의 풀 HD급 유튜브 영상을 위한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축키인 Ctrl N을 누릅니다. New Sequence 대화 상자의 Available Presets 하단에서 커스텀 폴더 안에 있는 유튜브 허리존털 프리셋을 선택한 후 Settings 탭을 클릭합니다. 프레임 사이즈에 1080 허리존털, 1920 버리컬을 입력해 가로와 세로 값을 변경합니다. 비디오 프리뷰 영역을 보면 방금 입력한 넓이 1080, 높이 1920이 아닌 위드 608, 하이트 1080으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화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높이 값은 1080이 최대값이기 때문에 높이 값 1920을 1080으로 계산했을 경우 넓이 값 1080은 607.5가 되고 이 607.5의 소수점을 반올림하면 608이 됩니다. 현재 설정을 사용자 정의 프리셋으로 저장하기 위해 세이브 프리셋을 클릭하겠습니다. 세이브 시퀀스 프리셋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유튜브 버리컬을 입력합니다. 디스크립션에 1080, 1920, 29.97fps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Available Presets 하단에서 커스텀 폴더 안에 방금 만든 유튜브 버리컬 프리셋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퀀스 네임에 뮤지컬 버리컬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뮤지컬 버리컬 시퀀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라인 패널을 보면 뮤지컬 허리존털 타임라인 오른쪽에 뮤지컬 버리컬 타임라인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기 위한 영상을 만들 때 사용하는 1대1의 비율을 갖는 정사각형 모양의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의 오른쪽 하단에서 New 아이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시퀀스를 선택합니다. New Sequence 대화 상자의 Available Presets 하단에서 커스텀 폴더 안에 있는 유튜브 버리컬 프리셋을 선택한 후 Settings 탭을 클릭합니다. 프레임 사이즈에 1080 허리존털, 1080 버리컬을 입력한 후 세이브 프리셋을 클릭합니다. 세이브 시퀀스 프리셋 대화 상자에서 네임에 인스타그램을 입력합니다. 디스크립션에 1080, 1080, 29.97fps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Available Presets 하단에 있는 커스텀 폴더 안에 방금 만든 인스타그램 프리셋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사용자 정의 프리셋은 프로그램의 시스템 안에 저장되기 때문에 매번 세팅을 다시 하지 않아도 원하는 프리셋을 선택한 후 시퀀스의 이름만 지정해주면 간편하게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시퀀스 네임에 뮤지컬 인스타그램을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뮤지컬 인스타그램 시퀀스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임라인 패널에 뮤지컬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각각의 시퀀스를 클릭해보면 선택한 시퀀스에 따라 프로그램 패널에 가로 방향 화면, 세로 방향 화면, 그리고 정사각형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각각의 시퀀스는 독립적인 비디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3개의 시퀀스에는 아무 미디어 소스도 추가되지 않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비어있는 각각의 시퀀스에 영상을 추가하여 영상이 어떻게 다르게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미디어 소스 파일을 불러오기 위해 프로젝트 패널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I를 누릅니다. 임포트 대화 상자에서 저는 미디어 소스 비디오 폴더 안에 있는 라스트 서퍼 mp4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라스트 서퍼 mp4 파일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라스트 서퍼 mp4의 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라스트 서퍼 mp4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프로퍼티스를 선택합니다. Properties, Last Supper mp4 대화 상자에 선택한 영상의 상세 정보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는 제가 미국의 플로리다주에 위치한 홀리랜드를 방문했을 때 저희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뮤지컬 영상인데 이미지 사이즈는 1920-1080이지만 프레임 레이트가 29.97이 아닌 30.00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 X 모양의 닫기 버튼을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뮤지컬 허리젠털 시퀀스 탭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라스트 서퍼 mp4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제가 방금 드래그한 라스트 서퍼 mp4 영상은 방금 전 프로퍼티스 대화 상자에서 보셨듯이 프레임 레이트가 30.00이기 때문에 29.97 프레임 레이트를 사용하는 뮤지컬 허리젠틀 시퀀스와 설정이 맞지 않아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가 뜹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시퀀스에 추가하려는 영상의 속성이 시퀀스 세팅과 다르다면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Change Sequence Settings 버튼을 클릭하면 시퀀스의 세팅을 영상 속성에 맞춰 변경할 수 있고 Keep Existing Settings 버튼을 클릭하면 지금의 시퀀스 세팅을 유지하고 영상의 속성이 시퀀스에 맞춰집니다. 그러나 영상의 속성이 시퀀스 세팅과 동일하다면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는 뜨지 않습니다. 뮤지컬 허리젠털 시퀀스의 설정인 1920-1080 29.97 fps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Keep Existing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뮤지컬 허리젠털 타임라인 패널에 라스트 서퍼 mp4 영상 클립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비디오를 플레이할 수 있고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플레이를 멈출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을 보면 검정색 빈 시퀀스였던 뮤지컬 허리젠털 시퀀스가 라스트 서퍼 mp4와 동일한 썸네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뮤지컬 허리존틀 시퀀스의 세팅을 확인하기 위해 프로젝트 패널에서 뮤지컬 허리존틀 시퀀스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퀀스 세팅스를 선택합니다. 시퀀스 세팅스 대화 상자를 보면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에서 Keep Existing Settings를 클릭했기 때문에 타임 레이트가 30.00인 영상을 추가했어도 시퀀스의 타임 베이스는 여전히 29.97 프레임스 슬래시 세컨드이고 디스플레이 포맷도 29.97 fps 드랍 프레임 타임 코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캔슬을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뮤지컬 버티컬 시퀀스 탭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라스트 서퍼 mp4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에서 시퀀스 세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Keep Existing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라스트 서퍼 mp4 영상 클립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의 영상을 세로 방향으로 만든 뮤지컬 버티컬 시퀀스에 추가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패널에서 영상에 더블 클릭해보면 시퀀스와 영상의 좌우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의 좌우가 잘리고 시퀀스의 상하는 검정색으로 표시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비디오를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비디오 플레이를 멈추기 위해 다시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세로로 긴 비율을 갖는 시퀀스에서 편집한 영상을 미디어 파일로 내보내면 유튜브에 세로 방향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뮤지컬 인스타그램 타임라인을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라스트 서퍼 mp4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이번에는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에서 Change Sequence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금 전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에서 시퀀스의 세팅을 비디오 클립 세팅에 맞춰 변경하기 위해 시퀀스 세팅을 변경하도록 Change Sequence Settings 버튼을 클릭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패널을 보면 1:1 비율의 정사각형 모양의 인스타그램 시퀀스가 라스트 서퍼 mp4에 맞춰 가로 방향의 시퀀스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2번 눌러 취소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라스트 서퍼 mp4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드래그합니다.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에서 Keep Existing Settings 버튼을 클릭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라스트 서퍼 mp4 영상 클립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로 방향의 영상을 1:1의 비율을 갖는 정사각형 화면의 뮤지컬 인스타그램 시퀀스에 추가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패널에서 영상에 더블 클릭해보면 영상의 좌우만 잘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영상을 왼쪽으로 약간 이동해서 정사각형 비율을 갖는 시퀀스 중앙으로 맞추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 영상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정사각형 시퀀스에서 편집한 영상을 미디어 파일로 내보내면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방법은 먼저 시퀀스를 만든 후 영상을 추가하여 편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시퀀스를 먼저 만든 후에 영상을 시퀀스에 추가하지 않고 영상을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하고 드랍하여 시퀀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3개의 시퀀스를 위한 타임라인 패널을 3가지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닫아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뮤지컬 인스타그램 시퀀스의 패널 아이콘을 클릭한 후
클로스 패널을 선택하면 뮤지컬 인스타그램 시퀀스를 위한 타임라인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버티컬 시퀀스를 클릭한 후 시퀀스 이름 왼쪽에서 X 버튼을 클릭하면 시퀀스의 타임라인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 허리존털 시퀀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패널 닫기 단축키인 컨트롤 W를 누르면 시퀀스의 타임라인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단축키 컨트롤 W를 누르면 타임라인 패널을 포함한 모든 패널을 닫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시퀀스의 타임라인 패널을 닫았기 때문에 타임라인 패널에 아무 시퀀스도 없음을 의미하는 타임라인 No Sequences가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영상을 추가적으로 불러오기 위해 단축키 컨트롤 I를 누르거나 또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저는 임포트 대화 상자에서 미디어 소스 비디오 폴더 안에 있는 Jesus MP4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방금 추가한 Jesus MP4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프로젝트 패널에서 미디어 소스를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하고 드랍하면 미디어 소스의 속성과 동일한 세팅을 갖는 시퀀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클립 미스매치 워닝 대화 상자는 뜨지 않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추가한 영상의 이름과 동일한 지저스라는 시퀀스가 자동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패널에도 지저스라는 시퀀스가 자동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만든 지저스 시퀀스의 세팅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지저스 시퀀스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시퀀스 세팅스를 선택합니다. 시퀀스 세팅스 대화 상자를 보면 타임 베이스는 30.01 frames slash second, 디스플레이 포맷은 30 fps 타임 코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 정의 프리셋을 통해 만든 유튜브 허리존털, 유튜브 버티컬, 인스타그램 시퀀스를 사용하여 만든 뮤지컬 허리존털, 뮤지컬 버티컬, 뮤지컬 인스타그램 시퀀스들과는 다르게 지저스 시퀀스는 지저스 mp4 영상을 타임라인 패널로 직접 드래그하여 생성한 시퀀스이기 때문에 지저스 mp4의 속성을 그대로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불러온 영상이 3840-2160 픽셀로 구성된 4K, 7680-4320 픽셀로 구성된 8K와 같은 고화질 비디오이거나 또는 화질이 낮은 작은 크기의 오래된 비디오라면 그리고 이러한 영상 소스를 타임라인 패널로 직접 드래그하고 드랍해 영상의 세팅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시퀀스를 만든다면 그 영상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1920-1080 크기의 풀 HD 영상을 위한 시퀀스가 아닌 너무 크거나 또는 작은 크기의 시퀀스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시퀀스의 세팅을 확인해보고 원하는 화질 크기의 시퀀스 크기와 프레임 속성 등의 세팅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깜빡하고 시퀀스의 세팅을 확인하지 않고 영상을 편집하고 미디어 파일로 내보낸다면 여러분은 기대하지 않았던 크기의 영상을 결과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세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풀 HD를 위한 시퀀스 세팅으로 변경하기 위해 시퀀스 세팅스 대화 상자에서 타임 베이스 드랍다운 버튼을 클릭한 후 29.97 프레임스 슬래시 세컨드를 선택합니다. 디스플레이 포맷이 30 fps 타임 코드에서 29.97 fps 드랍 프레임 타임 코드로 자동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OK를 클릭해 대화 상자를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자주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시퀀스 프리셋을 먼저 시스템에 만들어 놓고 새로운 시퀀스가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조건의 시퀀스 프리셋을 선택해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고 그 시퀀스에 다양한 미디어 소스들을 추가해 영상을 편집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이 방법을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 강의를 시작하면서 시퀀스에 대한 강의를 초반에 편성한 것도 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초반에 시퀀스의 개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드릴 때 각각의 장면을 여러 개의 시퀀스로 만들어 편집한 후 여러 개의 시퀀스를 한 개의 최종 시퀀스로 결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최종 시퀀스를 새로 만든 후 먼저 만들어 놓은 시퀀스들을 최종 시퀀스에 추가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 단축키 Ctrl N을 누릅니다. New Sequence 대화 상자에서 커스텀 폴더 안에 있는 유튜브 Horizontal Preset을 선택한 후 시퀀스 네임에 원하는 시퀀스 이름을 입력합니다. 저는 시퀀스 네임에 뮤지컬 파이널을 입력하겠습니다. 입력이 끝났다면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뮤지컬 허리존털 시퀀스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해 뮤지컬 파이널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제저스 시퀀스를 선택한 후 타임라인 패널로 드래그해 뮤지컬 파이널 시퀀스에 추가합니다. 두 개의 개별 시퀀스를 결합한 최종 시퀀스인 뮤지컬 파이널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방법은 복잡하고 긴 영상을 편집할 때 적합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많은 미디어 소스를 사용하고 타임라인 패널에서 많은 트랙을 사용하며 편집이 복잡하고 장면이 길다면 방금 보신 것처럼 시퀀스별로 개별 편집 작업을 한 후 최종 시퀀스에 결합하여 미디어 파일로 내보내면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단순한 영상 편집은 단일 시퀀스에 미디어 소스를 추가하여 편집하면 됩니다. 많은 유튜버들은 유튜브 플랫폼에 영상을 업로드하고 인스타그램에도 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편집이 끝난 최종 시퀀스인 뮤지컬 파이널 시퀀스를 인스타그램을 위한 정사각형 비율을 갖는 시퀀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1920-1080 크기를 갖는 풀 HD를 위한 시퀀스를 1080-1080 크기의 인스타그램용 시퀀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뮤지컬 파이널 시퀀스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Ctrl Shift/를 눌러 복제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복제된 뮤지컬 파이널 카피 01 시퀀스를 선택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시퀀스 이름을 뮤지컬 파이널 바럼 스코어 인스타그램으로 변경한 후 더블 클릭하여 타임라인 패널에 시퀀스를 디스플레이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뮤지컬 파이널 인스타그램 시퀀스를 선택한 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시퀀스 세팅스를 선택합니다. 시퀀스 세팅스 대화 상자에서 프레임 사이즈에 1080 허리즌트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시퀀스의 프레임 크기를 변경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Delete all previous for this sequence 경고 대화 상자에서 OK를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 서로 다른 비율을 갖는 유튜브용 버전과 인스타그램용 버전의 시퀀스가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패널의 모니터를 보면 뮤지컬 파이널 인스타그램 시퀀스가 정사각형 비율을 갖는 화면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퀀스의 개념, 사용자 정의 시퀀스 프리셋을 만드는 방법, 시퀀스에 미디어 소스를 추가하는 방법, 미디어 소스로부터 시퀀스를 만드는 방법, 여러 개의 개별 시퀀스를 한 개의
최종 시퀀스로 모으는 방법, 시퀀스를 복제하여 인스타그램에 적합한 시퀀스로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강좌가 여러분께서 시퀀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프리미어 프로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